그 법이 알고 싶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이 아무리 친해도 이건 아니지. 친구의 불륜을 도와준 잘못된 우정입니다. 자, 잘못된 우정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유부녀 역할은 제가 하고 친구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 두 여성에게 속은 남성 역할은 우리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한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찐친이라고 하죠.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로 친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뜻밖에도 제 찐친의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저기 있는 거 맛있는 거 먹자. 수림아. 야, 여기서 보네. 야,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 내 친구 예인이구나.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 수림 씨 남친 된 사람이에요. 남친이요?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수림이는 결혼. 결혼이요? 수림 씨는 분명 싱글이라고 그랬는데. 결혼. 저기 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셨구나. 수림이 싱글 맞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네. 그럼 다음에 저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이만. 네. 벌써 가게? 고마워 예인아. 남편한테는 나 바람 피우는 거 비밀이다. 진짜 비밀이야. 알겠지? 너 진짜 왜 그렇게 사니? 야, 알았어. 일단 오늘 일은 내가 잠깐 눈 감아주지. 못 본 걸로 할게. 찐친 최고야 너. 그렇게 우정을 위해 친구의 바람을 눈 감아줬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친구는 남편에게 바람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친구인데 저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인 씨 정말 너무하네요. 수림 씨가 미혼이라면서요. 결혼한 지 17년 차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친한 친구라서 그만. 저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덮어주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두 사람 다. 두 사람 모두한테 소송 걸었으니까 이따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 바람 핀 건 친구인데 저도 같이 책임을 지라고요? 다행이다. 같이 책임져서. 괜히 친구의 바람을 눈 감아주려다 저까지 덤터기 쓰게 생겼습니다. 우정을 지키느라 그런 거였는데 설마 저도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같이 가자 친구야. 이건 아니지 않아요? 같이 가자 불륜을 친구야. 덮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우정이란 이름이 잘못 사용된 두 친구의 사연입니다. 이 사건은요, 지난 2020년에 발생했는데요. 이 30대 여성 A 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지만 이혼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래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A 씨의 이런 행각 같은 경우는 이 불륜남이나 그녀의 남편도 모두 모르고 있었는데 오직 친한 친구인 B 씨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친구의 불륜을 비밀을 지켜준 건데 근데 어쩌다가 친구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친구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계기가 있는데요. 네? 이 A 씨가 만나는 남성 C 씨가 이 A 씨의 행동에 좀 미심쩍어서 이 A 씨가 실제 이혼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A 씨에게 이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 남성의 요구에 다급해진 이 A 씨가 친한 친구였던 B 씨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 모든 걸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가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불륜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가짜로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동의를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B 씨 같은 경우가 친구의 이 제안에 수락을 한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또 역할도 좀 달랐는데요. 먼저 이 친구 B 씨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걸 스캔하고 해당 파일에 A 씨 및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A 씨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요 위조된 증명서 이미지를 C 씨, 남성인 이 C 씨에게 보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가짜 서류를 만드는 거나 또 위조한 서류를
보내는 것도 불법인데 하지만 이들이 만든 가짜 서류를 본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진짜라고 믿게 믿죠. 됐고요.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범죄인데. 범죄죠. 여기까지 갔으면 이거 너무 간 건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까지 위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네, 밟히고. 잡히게 되게 있거든요. 이거 잡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A 씨의 대범한 행각은 결국 그녀를 미심쩍어 했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인데 남편이 눈치를 채면서 A 씨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요,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남편으로부터 이 A 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거를 알게 된 이 내연남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연남 같은 경우도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난처해진 건 A 씨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인 B 씨 또한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드는 데 도와준 혐의로 그럼요.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 친구 B 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고요. 반면 B 씨는 이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야 이거 공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제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과 남편 친구를 좀 같이 소송해 주세요. 아니 아내 친구를 같이 소송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막 꼬드긴다는 거예요. 놀자, 누구 만나라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순진한 자기 남편과 아내가 이제 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하는 거 굉장히 좀 높은 그러네. 형을 받을 수가 되게 있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벌금형이 없고요. 아예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서류라는 것은 이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사실대로 믿는데 이걸 위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거 이게 잘못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단순히 남에게 전달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가짜인지 알고도 전달했을 경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자기가 지금 바꿨잖아요. 살짝만 바꿔서 수정해서 주는 건데 뭐 어때? 아니면 바꾼 거 내는 건데 뭐 어때? 내는 건 행사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공문서 위조, 변조 또는 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자주 계세요. 우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 다 공문서 범위에 해당을 하고요.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당연히 공문서 범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요거 살짝 컴퓨터 작업해서 조금만 바꿔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 컴퓨터 잘하니까 해가지고 바꿔주잖아요. 그게 그냥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 있냐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발급받기 귀찮고 갱신하기 귀찮아서 요거 내 건데 뭐 내가 살짝 바꾸는 건데 뭐 어때? 이것도 다 범죄에 해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들 술 마시러 가려고 막 친구 주민등록증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것들도 다 범죄 행위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행이다. 저는 컴퓨터 같은 거 못해가지고. 위조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불륜으로 민사소송 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불륜으로 형사소송까지 갔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한 어떤 기혼 여성이 다른 이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그 아내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면 같이 이제 그 기혼남과 기혼여가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로 이혼하고 만나자. 근데 이제 한 커플은 이혼을 했는데 다른 커플은 이혼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문서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까지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